반갑습니다. 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연말 분위기가 가득하던데 올 한 해 의료계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한 해를 정리해볼 겸 특별한 게스트도 함께 모셨습니다. 저희 옆으로는 이제 순서대로 박종영 이사님과 그리고 방상혁 상근부회장님 그리고 의협신문의 홍한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각자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 소개를 아까 다 해주셨는데요. 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종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근부회장으로 있는 방상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협신문의 홍한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 토크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주제는요. 의협신문이 선정한 올해 10가지 사건이라고 해서 10대 뉴스로 추려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익산에서 일어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입니다.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으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왔는데요. 결론적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개정안도 나오게 됐는데 사실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건요. 기자님, 저 이게 의협신문 네. 특종 기사로 알고 있어요. 네, 의협신문에서 해당 사건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네. 해당 단독이었어요, 그때? 네, 단독이었습니다. 이게 따로 네. 제보받으신 거예요? 네, 따로 제보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동영상을 제일 먼저 입수를 했고요. 네. 피해자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네. 네, 오늘 사실 부회장님 붕대를 이렇게 감고 나오셨는데 혹시 응급실 폭행? 그건 아니지. 이게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건 아니고 예. 바로 듣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네. 진짜 국민들의 어떤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인가 라는 건 자괴감 속에서 바로 이제 회장님하고 익산 병원으로 가게 됐죠. 네. 가서 회원님도 만나 뵙고 거기 이제 병원장님 만나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제 보고 거기 이제 CCTV도 다 이제 확인을 다 하게 됐는데요. CCTV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참 처참했죠. 네. 처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이제 익산 경찰서로 항의 방문을 하게 되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바로 즉각적으로 구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바로 항의 방문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 폭행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 건강이 흔들린다.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될 의사가 진짜 쓰러지고 그 사이에 다른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국민 건강에 온전히 피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절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정말요? 이게 정말로 근데 문제가 이제 한 4-5명이 그때 네. 제가 의료원에 있을 때 한번 응급실에서 네. 사고가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슬리퍼로 막 이제 좀 맞았는데 아니, 선자. 의사님이 한 명은 피하고 술에 취하신 건 나머지- 아니고요? 그분이? 그때 주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이게 힘들었던 것이 네. 그 바로 전에 이제 물론 아주 중증 환자도 한 분 있었는데 심하게 두통을 앓고 있었던 환자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걱정이 돼가지고 겨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네. 좀 겪고 나면 트라우마 생기지는 않으시나요? 정말 생기죠.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네, 뭐 이제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요. 사실 간호사들이 더 힘듭니다. 네. 간호사들은 고소고발도 잘 안 써. 왜냐면 보통은 그 동네 이제 네. 오래 산 분들이라서 이제 고소고발을 할 때 이제 한마디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도저히 자기가 이제 안갚음을 당할까봐 네. 잘 고소고발도 못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건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그냥 넘겨 이런 식으로 막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으로 조치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니 자기가 행패를 부리고 때린 사람 입장에서 큰 문제 없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아 이거 별거 아니고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 이 자체가 네. 어떤 응급실이라든지 진료실 내 응급기관 의료기관 내에 폭행을 유발하는 아주 그러한 독소 조항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이제 법률 개정안이 네, 이제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나오게 돼서 반가운 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법사위에 네. 이제 응급실 의료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 오늘이었어요. 네, 통과됐어요. 축하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이거 박수. 이거는 진짜 너무 어. 좋고, 네. 대한민국 의료인만이 아니라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이번에 이제 좋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네. 통과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통과되면은 좀 가중처벌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의료 폭행 사건이 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보시죠. 아, 이번에도 한 차례 공분한 사건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또 이것도 의료계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대 목동병원의 오진 의사 3명이 구속되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졌었는데 네, 부회장님은 먼저 그 당시 삭발도 하셨잖아요. 감행하셨잖아요. 이번 사건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이제 잠깐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이대 목동 사건은 따로 네. 있었고요. 네네. 네. 아, 이어서. 아, 이어서, 네, 예. 이어서. 네. 네. 오진 의사 구속. 네, 그렇죠. 이게 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문제는 오래됐더라고요. 네, 네, 진짜,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어떤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진짜 하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사재판 통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 법적 재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이게 형사 쪽 재판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은 구속된 사람들은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진짜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네.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게 의료인들이 어떤 의료인도 내가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치료하는 의사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네, 그거는. 근데 진짜 우리가 선의에 진짜 아무리 행동을 한다더라도 벌어질 수 없는 의료라는 그 특수성 속에서 네. 그러한 결과를 대해서 형사재판까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까지 한다 그러면은 결국 이 피해는 진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사건이었죠. 진짜 충격적인 네,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자님도 그 시위 현장 가보셨죠? 어떠셨어요? 네, 지금 시위 현장도 가봤고 삭발 옆에 계신 네. 네, 부회장님께서 삭발하실 때도 아, 삭발하고 현장에 지금. 네, 제가 앞에 요즘 많이 잘하신 있었는데요.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내가 많이 있었구나.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내가 네. 좀 조금 잘하긴 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아니, 눈길이 절로 가거든요. 이게 정말 실은 절로 가죠. 네. 아니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이거 뭐 10대 뉴스 이렇게 좀 네. 게스트로 와달라 했을 때 네. 이게 제가 좀 머리를 좀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네. 하게 됐는데 이런 몰골로 내가 어떻게 나가라고 처음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네. 어쩌면 지금 저희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 조금 진짜. 진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상황인데요. 네, 그런 네. 마음에서 그래 나가도 되겠다 이 자리에 네.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네, 우리 홍 기자님 네,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당시에 저희 의협신문에서 이런 그 너무 엄격한 판결이 의사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판단을 하게 네. 됐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의사들이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네. 어떤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까를 설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방어 진료나 과잉 진료를 하겠다 앞으로 네. 이런 대답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85.7%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을 한 네. 결과가 네. 나와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인권 문제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매우 그렇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진료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의사가 이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게 진짜 그 죽음과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환자가 좀이라도 잘못됐을 때 구속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하나도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아주 좀 네. 희귀한 경우였거든요. 네. 근데 배만 아파도 왠지 이제 CT를 다 찍어야 할 것 네, 같고 이런 맞습니다. 압박감 안 느낄 수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환자들한테 음,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결국 듭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되냐 문제죠.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어 우리가 거의 실은 대부분 한 90%의 질환은 네. 경증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되는데 혹시 거기서도 우리가 진짜 단 0.1%의 네. 가능성 때문에 그게 경증 질환으로 보여도 0.001%라도 네. 이게 경증 질환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배가 아프다. 거의 대부분 그 소아들 배 아픈 게 거의 뭐 변비 똥배죠, 네. 똥배. 네, 뭐 그리고 이제 네. 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나 학교 가기 싫고 뭐 네.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네. 다 CT도 다 찍어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데 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의료비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타당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지원이 많이 돼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요. 세 번째는 전국의사 총결기대회입니다. 의정 간의 사실 충돌이 올해도 여전은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동네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분들이 상당히 얌전하시잖아요. 네, 엄청 점잖으시잖아요.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걸기대회를 가보면은 네.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다들 정말 분노의 함성을 다 같이 막 외치고 그리고 가족분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네. 어린 아이들도 아빠의 등목을 타고 피켓을 들고 이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부회장님 그러면 이 의정 간에 그 기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이 걸기대회를 기점으로? 기류 변화 참 민감한 네. 주제죠. 네. 민감한 주제인데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제가 부회장이 전공을 오셨으니까 좀 찌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만한 비용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를 과연 선뜻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네. 이 세금을 선뜻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짜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네. 좀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표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참 무의식적으로 네. 돈 더 내야 돼 그러면 이게 좀 근데 그냥 일단은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안 나더라도 그 나중에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진짜 뭐 조삼모사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용기 있게 그리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인이 네.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저는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동감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의 수장이 교체된 건데요.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때도 강성의 아이콘 하면 최대집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부랑 이것저것 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어요. 네. 당선되시고 한 달 뒤에 바로 수가 협상에 들어가셨고요. 네. 그리고 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공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들이 그러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이런 회장님을 선출하시면서 네, 그렇게 표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선됐을 때 그 우리 의료계뿐만 아니라 그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좀 충격이 되게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실시간 검색 맞습니다. 순위에도 네, 굉장히 검색어도 봤어요, 계속 저도. 오르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좀 얘기 좀 맞아요. 네. 저는 실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네. 저는 깜짝 네. 놀랐고. 어떤 부분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37대에서 이제 의협에 있으면서 기획이사로 그때 있다가 네. 다시 협회 떠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네. 원래 대부분 기류가 네. 이제 최재집 이제 후보 말고 그때 조직력이 있었던 다른 후보가 네. 될 거라고 네. 다들 예측을 했죠. 저도 이제 네. 뭐 그러려니 네, 생각하고 결과가 반전이 있었던 네, 저는 거네요. 되게 강간자적인 입장에 네.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선거운동은 안 하셨었죠? 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데 전혀. 그런데 초빙됐어요, 초빙. 초빙됐어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게 사태. 사태로 정해. 저는 사태라고 거의 정의할 네.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만약에 최대집 회장이 당선이 안 됐으면은 네. 제가 실은 의협에 올 이유가 전혀 없죠. 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때 의협에서 일하고 나서 네. 진짜 다시는 의협 쪽을 향해서 정말요? 진짜 뭐 시도 안 한다 뭐 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거든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요. 네. 그때 탄핵됐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였던 불신임이라고 분이 하죠. 불신임이죠, 불신임. 네, 그 정도이셨는데 저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그랬는데 상근부회장 적어도 제가 최대집 후보가 후보이기 전에 한 회원이었을 때 제가 37대 이사로 있으면서 이 최대집 회원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만난 적이 있고 내가 그때 최재집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사람이 참 맑구나. 그리고 어떤 자리 욕심 때문에 뭘 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 진짜 뭐 진정을 갖고 하려는구나.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진짜 최대집 후보가 아니라 회장으로 딱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구나. 상당히 아하. 충격적인데 네. 아직 대한민국 의료계에 희망이 있구나. 네. 이런 인물을 선택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보고 의협에서 일할 생각 없냐는 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충격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싫었던 의협에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나를 또 부르지? 네. 라고 처음에는 네 진짜로 저한테는 진짜 사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대집 회장이 진짜 어떤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정의감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의협이지만 네. 내가 최대집 회장이니까 내가 들어가게 네. 됐죠. 안 그랬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도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사태니까 꾸려지게 당선 됐는데. 사태. 네. 그럴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좀 탄탄하게 꾸려지게 돼서 예. 몇 달 안 지났지만 활동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든 것도 저도 많으실 마찬가지인데 텐데. 네. 사실 이제 최재집 회장님이 굉장히 그 순수함과 네. 절실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동감이 가거든요. 저도 그래서 애꿎게 네. 원래 이제 네. 저는 의무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면 학문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아니고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저는 배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네. 이제 이 대변인까지 하게 된 것은 좀 절실함은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회원들이 이 근본적으로 이 의료계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이러려면 정말 회원들과 소통이 되고 네. 국민들과 정말 함께 가야 하는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결국 네.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절실함이 있어서 좀 했는데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네.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네. 여기에 덧붙여서 네. 한 말씀 하나씩,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회장이라 하더라도 회장 혼자서 잘한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국민들 위해서 좀 더 좋은 의료, 그리고 전문가적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사회원 모두가 함께 나서면은 그 진짜 저는 확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한꺼번에 이 나서는 게 네. 네, 저희들이 그거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앞으로 일단 활동 되게 기대가 되고요.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 아나운서님께도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의정협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출발이 있었는데 역시나 과거와 같이 그 과정이 험난했던 것 같은데요. 부회장님, 올해 협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초가 이제 비급의 전면 급여화가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비급의 전면 급여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 이유는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의료에 쓰이는 재원도 한정이 돼 있고 진짜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급여화가 돼야 되는데 네.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 급여화가 지금 이제 정부와 이야기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가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의정 협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가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돈처럼 네. 느껴지는데 저는 더 수가에 더 근접한 의미가 저는 이제 생명에 대한 가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가 안에는요 흔히들 뭐 의사 월급만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되게 수가 안에 의사 월급 되게 적거든요. 네. 거기는 정말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뭐 간호사 네. 여러 직역들의 그런 같이 노동화에 그 땀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안에 당연히 약재도 들어가 있고 다 녹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 수가 정상화로 되고 네. 그것이 사실 사람에 대한 생명이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되게 수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수가라는 합니다. 표현이 좀 이렇게 안 하다면 그냥 비용이 정상하다. 내가 내는 서비스 비용이. 근데 비용이 정상화 왜 필요하냐면은 좀 더 좋은 우리가 네. 의료 서비스 제공 속에서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기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홍 기자님은 기자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때요? 궁금해요. 네, 뭐 항상 3분 진료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한 것도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를 질 좋은 거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좀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 네. 이렇게 좀 살다 오신 분이나 저희가 외국 여행 네. 가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빨리 전문의를 만나고 네. 신속하게 처치가 되고 수술이든 뭐든 네. 되는 나라가 진짜요? 없죠. 아. 네, 진짜. 단 한 군데도 없죠. 아, 그건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네. 진짜. 예. 이게 별로 안 아파 보신 거죠? 아, 좋은 거죠. 우리 병원하고 경찰서는 원래 네, 전혀 좀 맞습니다. 안 가보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의정협의가 좀 내년에는 또 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6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방과의 문제도 매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그 정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속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좀 한마디 하실 분이 계실까요? 어때 뭐 얘기? 네. 전 사실 이번 추나요법 그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앞에 그 가치에 관해서 얘기를 좀 수가 얘기도 드렸는데 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비용 그 한정된 재원에서 이걸 정말 필수 의료부터 아껴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공급자인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단 하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 비용 효과, 안전성 네. 전혀 입증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1,0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한 번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뉴스입니다. 최근 최대집 회장님께서 준법 진료를 선언하셨는데 이사님께서 일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법 진료 선언 좀. 네, 부회장님이 하실까요? 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의료계 일각에서 벌어져서 그게 뉴스가 된 그러니까 불법 자격자에 의한 네. 그 시술 이런 건 절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 80시간 네, 맞습니다. 주 80시간 맞나요? 52시간인가? 전 기억도 안 납니다. 주- 예전에는 제가 저희가 이렇게까지- 150시간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헷갈리게 네. 말씀. 80시간 요즘은 맞습니다. 주 5일 근무 맞잖아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죠. 그게 주 40시간. 그건 네, 40시간. 주 네. 40시간. 거의 대부분 직장이 이제 요즘 다 80시간. 이렇게 네, 하고 있죠. 그러네. 그런데 지금 의료계를 보면은 지금 나가 보시면은 토요일까지 진료하는 게 너무 상식이죠. 네. 안 하면 화내세요. 왜 안 해? 어르신들이. 라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주 6일 근무. 음, 지금 개원가는 거의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서 뭐 알아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특히나 이제 전공의 선생님을 봤을 때 과연 진짜 9 to 6 주 5일 이거는 거의 꿈에서나 상상할 수 네. 있는 근무 시간이죠. 상황이 되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부회장님? 해결 방안이 있나요? 어떤 걸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공의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맞습니다. 돼서 네. 거기서 이제 주당 최대 88시간을 넘지 않게끔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많이 일이 많았어요. 많이 네.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한테 간다.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 진료를 할 때 네. 진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한 진료가 되고 네. 진짜 안전한 진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 안전한 이런- 진료라는 단어가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진짜 근무 시간이 준수가 돼야 된다. 근데 그리고 뭐 이건 전공의 선생님만이 아니라 네. 최소 이제 대학 병원에 계신 스태프 선생님들,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내가 일을 끝내고 그 다음 일하기 전까지 최소 이 휴게 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이 있어요. 네. 이 시간은 지켜져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새벽에 응급 시술이 있다 하면은 바로 튀어나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인력- 네. 불법인 쉬는 것이 사실 환자한테 되게 환자 네. 치료 중요한데 그냥 내가 좀 더 참고 일하지. 이거 이 생각 저는 좀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좀 버렸으면 저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이 초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것들 좀 인력 부족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당도 되고 이런 환경이 좀 잘 개선이 돼서 의사분들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좀 마음 편히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 네. 이런 게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이제 어떤 그 진료 비용의 정상화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실은 충분한 그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되게 놀라실 텐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뭐 대학병원, 네. 뭐 그리고 웬만한 큰 병원들이 진짜 부대 사업이 아니면은 진료 외에 다른 뭐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 이런 임대료 같은 거 이런 부대 사업이 아니면은 병원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 결국은 우리가 내고 있는 어떤 진료에 대한 이 비용이라는 이 부분이 정상에서 아직 못 미치고 때문에 벌어지는 네. 일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고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많은 전문의들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부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뽑아주질 않죠. 네, 뽑아주질 않죠. 거기 경영이 안 되니까. 8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했다는 사건입니다. 탈퇴 이후부터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언제쯤 복귀할 것인가 계속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는데 부회장님 아직 복귀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네. 특종 나오나요? 네. 바로 여기서 오늘 결정하면 이제 바로 홍 기자님이 네. 결국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건정심의 이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자하고 공급자 네.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공익이 이렇게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일방적으로 정부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이 논의 틀 안에서 과연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바른 목소리가 네.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의료비를 정해진 틀 안에서 쥐어 짜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정부는 원하지 않아요. 의료비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걸 네. 자꾸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적당한 진료를 자꾸 강요를 하게 되고 이런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진짜 의사로서는 의료인 양심에 꺼리죠.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심사 규칙에 묶여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네. 진짜 환자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 이런 구조가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건정심을 탈퇴를 했는데 네. 적어도 이러한 구조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단초는 마련돼야지 네. 복귀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9번째 소식입니다. 벌써 전문가 평가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다음 뉴스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의료계의 자율성을 부여해달라 이거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이 전문가 평가제 그리고 면허관리기구 이 제한 저도 그 네. 의협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외로 의사들조차도 이 부분에 상당히 생소합니다. 아직 생소한 예. 분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게 또 흔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자율적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네.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이게 의사들 내부에서도 좀 이런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네.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의료계 그런 많은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들이 가장 그 문제점을 많이 알고 해결 방법도 알기 때문에 의사들을 내부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대리 수술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바로 옆에 그 의료인이 대리 수술한다면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정말 나쁜 행동을 한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있다. 네. 소수의 그런 의사들이 있다는 것은 다수의 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게 하는 또 네.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밖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의료에 좀 전문적 전문성, 비대칭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근데 같은 의사들이 보면 저건 비도덕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면허는 스스로 네. 의사들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율 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네. 의협에 들어와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나요? 네. 뭐 한번 제가 이제 여건 마음에 안 드는 아니요. 네.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네. 여러 직업을 제가 거쳐봤는데요. 그래도 정말요? 네, 저는 나중에 제가 네. 서른에 의대에 들어가서요. 그 전에 여러 네. 직업을 많이 거쳐봤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이 다른 네. 직업단체도 이런가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어느 집단이나 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있죠. 네. 그런데 참 의사들이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들 참 맑구나.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자화자찬 이거죠. 아니 보통 의사 대부분의 아닙니다. 의사들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다는데 대부분 왜냐면은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보통 네. 다른 탈주하는 게 직종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서. 아니 다른 직종에서는 자기가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디 뭐 물건 깔려 있고 그런 거 네. 어디 있어요. 내가 망했는데 떠나죠. 네. 여기는 자기가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밀려 있는 뭐 약제비, 뭐 기계가
꼬박꼬박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다 갖고 떠납니다. 네. 맞아요. 그건 네, 꼭 진짜로. 하죠. 네. 그거 보면서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순박하고, 네. 네. 좀 맑다. 그래서 갈 저는 데가 없어서 네.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의사분들 많이 보시면서 기사 쓰시는데 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싼 뭐. 네. 제 주변의 분들은 좀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부회장님은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해. 저같이 가장 일반 의사 중에서도 네. 저희가 문제 있을 수 있어라는 사람조차도 네. 제가 지금 인정한 진심이 나오고 있어요. 의사 일반 선생님들이 진짜 맑으신 분이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문가 평가제 독자적인 면허 관리 기구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적 징계 속에서 좀 더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의사 단체들이 되고 그걸 떠나서 그 속에서 문제가 되는 회원들을 빨리 저희들이 오히려 속아낼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집단을 좀 결국은 그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었죠. 저는 일단 먼저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공공의대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공공성을 갖고서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 네.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전 국민 당연 지정되잖아요. 네. 그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본인 의사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서 네. 다 보험이 100%, 되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국가에서 다 책정을 다 해주죠. 네. 우리가 이건 얼마 받을래? 진찰료 난 5만 원 받을까? 안 그러잖아요. 네. 나 진찰료 그렇게 하면 안 동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성을 갖고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네.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직도 이제 그 의료기관이 좀 취약한 그런 지역에 좀 더 많은 의사들이 가서 진료가 좀 일어나면 어떨까? 네. 뭐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런 데 대한 특화된 졸업생들이 나와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한다 이런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각 네. 보건 지수들이 다 있잖아요. 네. 공보의 선생님이 다 나와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 활성화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있나요? 의료기관 네. 지역이요? 한번 꼽아보세요. 어디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말고라도 일반 의료기관이 생각해보세요. 있는 곳이 있어요? 독도에 있나요? 독도에는 없는데요. 울릉도에는 있습니다. 아, 네. 울릉도까지 있어요. 아, 네네. 정도까지 확실히. 제가 진짜로 네. 울릉도에 가서 제가 진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네. 울릉도까지 있어요. 거기도 있어서 가질 못했던 네, 거죠. 그래, 가지를 못했죠. 전국 곳곳에 이제 다 네. 있다는 네. 것이죠. 전국에서 다 있죠. 이게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네. 한다면 그 지역 의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실은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네. 병원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시설을 잘 갖춰지는 게 더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질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고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사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들이 이미 좀 의료기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도 네. 뭐 100m 앞에 설립이 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의료 과잉 이용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우리나라에서 네.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과연 진짜로 필요할까라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입니다. 오늘 이렇게 10대 사건을 둘러봤는데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 저희 협회의 또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어떤지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은 궁금합니다. 하나가 빠졌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먼저 1대 말씀해 뉴스가 주시죠, 있는데 이사님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제가 뭐 홍보이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의료계 일대 뉴스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설은 좀 박수 좀 쳐줘요. 네. 네,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참여해보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실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네, 뭐 시간상 다 못해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래도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와요. 네. 이제 재출연하시는 걸로 확정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오늘도 그때는 이제 군대 배고 벗고. 네, 예. 또 오늘 또 예쁘게 차려입고 오신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좀 더 의협신문에서 특종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더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도 있지만 네. 네, 내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세 분 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새해 되세요.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